여러분은 수박 먹을 때 어떻게 드시나요? 모양 반듯하게 잘 잘라서 드시나요? 저는 딱 반으로 쪼갠 다음에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 저는 수박 귀신입니다. 빨리 먹어치우고 싶고 어차피 혼자 먹을 건데 굳이 수박물 튀어가며 잘게 자르는 게 귀찮아요. 참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러다 몇 해 전 여름에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차가운 수박을 허겁지겁 퍼먹다가 체했어요. 수박이라는 게 더운 여름날 짬을 내어 그늘에 쉬어가듯 휴식과 여유를 즐기며 먹는 것이고, 손으로 하나씩 집어먹도록 자르는 것도 찬 것을 급하게 먹지 말라는 이유와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일 텐데, 내 멋대로 비효율적인 일이라 생각했던 게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집안에 중개사가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옛 방식을 찾아보거나, 회사의 기한 양식을 처음 보았을 때, 회의의 진행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누구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지 이것이야말로 관료제의 폐습이고 비효율의 정형이라 생각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게 그렇게 정해진 것에는 충분한 맥락과 이유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말 그대로 권위 그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도 많습니다. 아닌 것들 또한 많다는 걸 알아채기까지 경험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해 수박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으려나요? 이번에는 정말 예쁘게 잘라봐야겠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수도권에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된다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당국의 속보가 있었는데, 이거 참 뭐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시작되고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또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짜증나. 문자 볼까요? 권현우님 출석합니다. 수박은 깍둑 썰기에서 포크로 콕콕 찍어 먹어야 제맛이죠. 그렇죠. 이거 엄마랑 같이 있으면 엄마 이렇게 해주시는데. 2938님 요즘 수박이 엄청 달고 맛있어요. 수박하니까 예전에 친구들과 계곡물에 담근 수박을 툭 깨서 한 입 베어 물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수박은요 함께 나눠 먹어야 더 맛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수박이 나왔군요. 주의 깊게 보질 않아서 몰랐어요. 예. 오늘 들어가는 길에 하나 사봐야겠네요. 5948님 어릴 때 친구들과 수박 먹으면서 얼굴에 씨 뱉기 놀이 많이 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불쾌한데 그땐 참 재밌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수박 하나만 가지고도 참 많은 분들의 이 추억과 기억이 함께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죠. 문자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브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잠시 후 전지현 2편 시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 몇 분 뽑아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어제 방송 들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부터 인별그램의 특급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연기의 소문의 왕을 찾아라라고 읽고 다단계 홍보 이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치킨 20마리를 쏘는 이벤트를 허지웅 쇼 인별그램 계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치킨 20마리가 크긴 큰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순간적으로 잠깐 나쁜 마음이 들긴 했어요. 그냥 제 팔로워 중에 한 100명 데리고 가서 하면은 제가 이 20마리 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되나? 안 되나? 왠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제와 같은 내용이에요. 허지웅 쇼
소문해 주시는 분들에게 친구 소환 많이 해주신 분에게 연기의 소문의 왕이라는 친구와 함께 치킨 20마리를 선물로 쏘는 거고요. 인별그램 들어가셔서 허지용 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계정은. 그렇습니다. 화요일이죠. 과학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에요. 원종호 대표님, 이은희 작가님과 함께 채취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몸에서 나는 냄새 혹은 향기 뭐 이런 것들로 궁금증이나 고민거리 있으신 분들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조동우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회사 목욕탕에서 우연히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어깨가 뭉쳤다고 하시어서 제가 마사지를 해드렸는데 부장님이 제 마사지가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날부터 자꾸 마사지를 시키십니다.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따라오시는데 저번에는 부장님이 자기 친구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부장님 친구분 마사지까지 해드려야 했습니다. 돈도 한 푼 안 주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웅디가 대신 혼내주세요. 이거 조만간 뉴스에 나오실 것 같은데 이 조만간 부장님 이러시다가 조만간 뉴스에 나오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인데? 정말요? 친구분까지 데려와서? 야, 이런 분이 계시는군요. 신기합니다. 제가 안 혼내도 계속 이러시면 뉴스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김명주님,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는 분유 회장님께서 어제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절 붙잡더니 세댁, 남편이 연하지? 관리 좀 해. 부부의 세계 드라마 안 봤어? 바람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편이 바람 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사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사실 저 남편보다 3살 어리거든요. 오늘부터 먹는 걸 피부에 양보해야겠어요. 가슴이 아픕니다. 김명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화요일 과학 코너에 이은희 선생님 나오실 때 늘 이거를 빼먹지 말고 들으시면은 피부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68님, 올여름 처음으로 사온 수박 한 통이 많아서 반쪽을 경비 아저씨에게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른 경비원분들과 나눠 드셨다는데 잘 드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다음에도 꼭 챙겨드리고 싶습니다. 야, 오늘 오프닝부터 오늘 수박 얘기가 많네요. 야, 여름이 오긴 오나 봅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용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사이언스쇼! 오늘은 하리하라 이은희 과학작가님 그리고 사이언스쇼의 코너지기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꽃 어떠십니까? 꽃. 이상해요. 네. 제가 안 그래도 좀 낯설어요. 청취자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라디오에는 안 보이는구나. 끝에만 조금 보이네. 이게 혹시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의견 좀 보내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이상하고 거의 좀 약간 회감년 같기도 하고 이상해 보이는데. 재활용한 건 아니겠죠? 재활용이요? 딴 데서 쓰고 막 버리기 아까우니까. 설마. 그렇진 않겠죠? 네. 설마. 옛날에 저 김동건 아나운서님 같은 분이 하시던 무슨 토론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딱 바로 떠오르시나 보네요. 심야 토론. 네. 그래,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름이 되면은 다들 이 문제를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채취, 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쓰이죠. 쓰이죠. 예, 쓰일 것 같고 저도 사실 여름에는 데오드란트 네. 그거 쓰거든요. 네. 아,
저는 안 써요. 예, 여자분들은 많이 쓰죠. 익숙하죠. 네. 오늘 원종우 대표님께서 굉장히 시크하십니다. 저는 안 써요. 저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서 스스로는. 땀 나니까. 이게 땀이 나니까. 티셔츠가 젖으니까. 맞아요. 땀도 안 나게 하거든요. 여자한테가. 그렇군요. 네. 이제 알았습니다. 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몸에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 그 남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내 몸에서 꽃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인의 체취가 좀 특히 적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체취가 좀 많다. 외국에 나가보면은 그거를 좀 느껴볼 수 있다.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뭐 한 6, 7년 했는데 이게 사람들 문화권들마다 먹는 거랑 관련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었는지에 관해서. 평소에 뭘 많이 먹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마늘 냄새만 난다는 말을 하는데 마늘을 워낙 많이 먹으니까. 예, 근데 그게 인종차별적인 얘기라고도 하지만 제 친구가 전혀 그런 걸 모르는 심지어 시골에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런데도 제가 김치를 먹고 온 날에는 너 마늘 냄새 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걔한테 너는 치즈 냄새, 바드 냄새 난다고. 그 인도 친구들은 카레 냄새 같은 게 실제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분명히 연관이 있겠구나는 정도는 이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카레에 들어가는 향신료 뭐 그런 냄새인 거겠죠? 그렇겠죠. 뭐 원체 주변에 늘 있으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쌍둥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한밤중에 와서 안겨도 사실 아이를 만져보기 전에 냄새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냄새. 예, 이게 머리에서 사람들 보통 냄새가 많이 나죠. 정수리 냄새라고 예, 하는 예, 거. 예, 예, 근데 예. 아이가 딱 안기면 정수리 냄새가 나는데 아이들 냄새가 달라요. 쌍둥이가 성별이. 달라요? 저희 남녀 쌍둥이거든요. 그래서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냄새가 달라요. 오. 한쪽은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고 한쪽은 약간 단내 같은 게 나거든요. 시큼한 쪽이 남자인가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왠지 걔는 모르면 그럴 것 땀을 더 같아요. 많이 흘리기 때문에 많이 끼워놓으니까. 예, 그래서 아. 시큼한 냄새가 나고 여자의 머리에서는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래갖고 꿀 딱 발랐네. 알아요. 왜지? 그래서 눈만 감고 있어도 누가 내 옆에 와서 누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럼 정수리 냄새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 그것이 네. 채취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따 뒤에서 나올 텐데요. 그쪽에 있는 특수한 땀샘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네. 손등으로 이렇게 머리 누르고 있다가 네. 무의식적으로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손 내려가지고 손등 냄새 맡아보면은 제가 냄새 느낄 수 있는. 맡아보셨어요? 저는 좋던데요. 처음 듣는데 오.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저는 제 몸에서 꽃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생각이 드는데요. 나 말하다 네. 정신 나간 거. 근데 가끔씩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정수리 냄새 맡는 거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역사 속 향비 이야기가 채취에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이거 네.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청나라의 6번째 황제가 견융제였는데요. 예. 견융제의 별명이 십전노인이었대요. 십전노인. 10번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힘을 못 쓰는 사람이 그 향비라고 하는 애첩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향비인 것처럼 이상하게 이분은 약간 붉은색의 땀을 흘리면서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났다고. 붉은 땀이요. 사실 실제로 있긴 있어요. 이런 이색증이라고 해서 이한증이라고 그래갖고 색이 있는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우와. 이분은 뭐 적서 속에 남았으니까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땀을 흘렸는데 그게 마치 향수처럼 너무 향기로워서 그 옆에만 가면 온갖 전쟁의 그 풍상을 다 잊고 너무 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향비만을 너무 예뻐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역사 속의 기록에 남아 있었고 요거를 현대적인 소설에서 이제 등장한 게 주스킨트의 소설 향수라는 게 있죠. 네. 되게 신기하다. 빨간 땀이면 그러면 예, 그걸 붉은 닦으면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천으로 예. 닦았을 때 붉은 기운이 묻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피가 드문 섞인 거예요? 피가 아니고요. 색소가 그런 게 있다고 와. 해요.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라서 아주 드문 사실은 경우다. 예,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 이렇게 어떤 그 향, 냄새로 기억되는 여성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면은 채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 유전자와 본인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정상세균의 합작품입니다. 이 채취마저도 유전자예요? 네, 사실 사람마다 땀을 흘리는데요. 예. 땀의 기본 성분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대부분은 물이고 거기에 약간의 뭐 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백질, 지방 성분들이 들어 있는데 이게 개인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과 사람 피부에는 늘 정상세균이라 해서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 세균들이 이 땀 속에 있는 유기물질을 분해해서 먹이로 먹고 부산물을 내뱉는데 그게 이제 그 본인의 채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유난히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뭐 약간 좋지 않은 냄새라든지 또는 좋은 냄새라든지 하는 다양한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이거 신기한데 세균들이 그럼 일종의 부패 과정인가요? 아니면은 배설 과정인 건가요? 세균들의 생리작용이라고 하시면 네, 가장 생리작용. 좋죠. 부패는 좀 심하잖아요. 부패는 좀 배설도 좀. 세균 똥 냄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채취에 관련된 이야기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나갈 거고요. 관련된 질문들 혹시 있으시면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주용 쇼 오늘은 과학 이야기 나누는 날 원종원 대표 이은희 작가와 함께 채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놀라운 이야기 들었는데 이제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귀 뒤에서 냄새가 나는 거니까 이 아저씨 냄새가 나기 싫으면은 귀 뒤를 늘 신경 써서 씻어라. 근데 그게 뭐 귀 뒤에서 특별한 땀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은 머리에서 땀 많이 나고 예. 그렇게 해서 흐르다 보면은 예, 이 귀 예. 뒤에서 정체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늘 축축하고 그러니까 세균이 많이 살 수 있고 때가 많이 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여기 귀 뒤 씻었니? 그래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근데 얼굴 주변이라서 사실 딱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가장 그 고약한 냄새가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깨끗이 씻으면 없어지는 냄새라고 합니다. 그냥 네. 구조상 나는 네, 것이다.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신체 나는 거죠. 구조상. 네. 나 정말 태어나서 처음 알았어요. 냄새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 아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다른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최미선님. 왜 초등학교 때 안 나던 특유의 냄새가 중학생 때부터 냄새가 나는 걸까요? 아들만 넷인데 냄새가 계속 나요. 그래서 방향제를 많이 뿌리게 되는데요. 왜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만 냄새가 더 나는 거죠? 네, 사실 저도 이거 요즘 느껴요. 큰애가 중학생 되니까 예. 확실히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충격받았어요. 애긴 줄 알았는데 아저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긴 줄 알았는데 아저씨였다. 네, 그래갖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찾아보니까 보통 이제 땀샘이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에클린턴에서 나오는 땀샘은 체온 조절용이라 씻으면 없어지는데 사춘기가 되면 아포크린선이라는 특이한 땀샘이 그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아포크린선. 이게 보통 정수리, 그다음에 겨드랑이, 또 생식기 주변에 주로 있는 곳인데요. 이게 뭔가 요주의 인물, 요주의 땀샘 같습니다. 이게 사실 그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분비되기 시작하는 그런 땀이고요. 여기에는 유난히 지방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지방 성분. 근데 사실 지방이 그 약간 변질되면 냄새가 되게 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땀이 나고 거기에 세균이 더해지면 이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들 머리에서 이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사춘기가 들어섰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긴장해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주 씻으면 되는 거네요? 아니요, 이거는 지방성 땀이라서요. 자주 씻는다고 지워지지는 그러니까 씻으면 약간 약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모래 유해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인 땀샘 그 땀 냄새처럼 완전히 지워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개인의 체취를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죠. 고등학생 때 친구 중에 이제 소위 우리가 암내라고 하는 그 냄새가 굉장히 심한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수영장에 가면은 냄새가 안 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수영장에 가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게 그런 이유. 물속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데도. 와. 사실 이거는 휘발성이기도 하고요. 기름이기 때문에 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박재환님, 땀이 많은 사람은
냄새도 심한가요? 이건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자주 어떤 종류의 땀이 더 많으신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박종욱님, 외국인들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신세계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재치도 있구나. 이거는 외국인 전문가인 대표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의외로 예. 외국 사람들은 데오더란트를 아주 일상화하기 때문에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버스 같은 데 타도. 근데 저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그걸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같이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는 굉장히 심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데오드란트 8872님 데오드란트를 자주 쓰는데요. 궁금증이 문득 들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이거 만들 때 데오드란트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나요? 실험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네, 실험하죠. 당연히 이거 출시하려면 실험의 허가를 받았어야 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데오드란트의 성분은 사실은 그 땀 냄새를 지워주거나 없애주는 게 아니라 땀구멍을 막아서 아예 땀이 안 나게 하는 땀구멍을 되게 막는 많이 것.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땀이 안 나니까 당연히 냄새가 덜 나겠죠. 그래서 이거 실제 예전에 실험하는 걸 보긴 했는데요. 아직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실험 대상자들이 데오드란트 시제품을 바르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뭐 운동을 막 하거나 아니면 예. 사우나 시설에 들어가서 땀을 흘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면 연구원들이 측정을 하는데 일단 예. 흘린 땀의 양과 예. 그다음에 기계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를 정확히 측정을 하고 기계로. 그다음에 실제 냄새를 맡아보긴 해요. 사람이요? 예, 왜냐하면 기계로 측정하면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이 냄새가 사람에게 좋은지 안 좋은지까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피실험자들이 네. 일렬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서 있나요? 1년 한 사람씩이요.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이요? 그래서 보통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래서 사실 되게 민망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민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서로 민망하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 하기 전에 예. 다른 방해 요인을 제거하려고 다 제모하고 실험을 하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되게 실험 대상자 되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나중에 까끌거릴 테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희생이 있어서 이 데오드란트가 나온 겁니다. 네. 만세의 희생이 있었군요. 네.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민희님 남자 방에 들어가면 호레미 냄새가 난다고들 하는데 이게 바로 그 호르몬 분비를 하는 냄새인가요? 이게 말씀하신 그 아포크린선 아닙니까? 네네. 예, 저도 이제 채취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호라비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이 채취도 채취지만 사실은 그 침구나 옷에 배인 땀 냄새랑 침 냄새. 남자분들 침 냄새까지 자다가 땀 흘리고 자다가 침 흘리잖아요. 예. 그런 게 쌓이고 그런 다음에 곰팡이 슬고 호라비 생활은 다 남자들을 해보셨잖아요. 어느 정도는. 호라비가 살면 집이 썩나요? 그다음에 방치된 음식, 방치된 컵라면, 음식까지. 아니 컵라면 왜, 그릇. 호라비들이 왜 청소를 안 하고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고 다 썩을 때까지 내버려둔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절대 안 그러는데. 그렇군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말. 잠깐만요. 이거는 이거 방송 부적합한 사연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정혜님 배꼽 냄새는 유전인가요? 시어머니, 남편, 큰딸은 배꼽 냄새가 나는데 저하고 나머지 애들은 배꼽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은 시어머니 배꼽 냄새를 맡아보신 건가요? 저도 지금 그래서 이분들도 혹시 만세를 하고 일렬로 이건 저는 배꼽 냄새가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배꼽 냄새요? 그냥 맡아보나요 우리가? 씻기가 어려워서 쌓이는 냄새 아닌가요? 네, 이거는? 가끔 저희는 이제 애들 땀 많이 흘리고 예. 그러게 되면 사실 배꼽은 꼼꼼하게 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끔 예. 보면 애들 배꼽 안에 이렇게 약간 떼끼죠. 때가 끼면서 맞아요. 냄새 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닦아주면 되던데. 예. 그렇죠. 닦으면 되는 거죠. 그게 뭐 유전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글쎄, 그것까진 잘 모르겠네요. 시어머니 배꼽 냄새는 앞으로는 맡지 않으시는 걸로. 태어나서 시어머니 배꼽 냄새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예. 함께 붙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와 배꼽 냄새라는 두 개의 단어가. 그렇게까지 가까워지면 안 되죠. 남편이 얘기해 주셨겠죠. 어렸을 때 그랬다고. 남편도 장성하시고 어머니 배꼽 냄새를 맡으시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랬다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언급되긴 했는데 남자와 여성의 체취가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의 종류도 다르고요. 일단 남성분들이 땀을 훨씬 많이 흘리세요. 보통 보면은 저도 이제 남편이 똑같은 운동을 해도 제가 물론 좀 땀이 덜 나는 체질이긴 하지만 훨씬 더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취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이 남성 호르몬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럼 여자인데도 내가 좀 땀이 많다 하면은
그분에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 더 많은 거네요. 그것도 있고 또 땀샘이 조금 더 활성화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땀 냄새도요. 예. 그 먹는 것에 사실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채식을 하거나 과일을 많이 먹으면 땀 냄새가 좀 좋아진대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과일이나 채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 아.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땀 냄새가 좀 덜 역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지방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네, 그렇죠. 아무래도 분비되는 양이 단백질하고 지방이 사실 분해되면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평소에 내 몸에서 좀 별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라는 분들은 과일이나 야채를 해서 나 자꾸 지금 시어머니야 백건 냄새가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잖아. 이상한 사연 좀 보내지 말아요. 나 큰일 났어. 머리 썩었어 지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악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냄새에 끌리게 되는 겁니까? 끌리는 냄새. 일단은 그 이성의 채취에 대해서 끌린다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 조사를 해보면요. 남성에게 여성의 채취를 가지고 실험한 건 많지 않은데 여성 대상으로 남성의 채취를 가지고 실험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남성들한테 딱 48시간 동안 똑같은 티셔츠를 입혀놓고요. 땀을 이렇게 흠뻑 나게 한 다음에 그 티셔츠를 가져다가 여성들한테 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면요. 완전 사실 되게 고약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네, 끔찍한데 어떤 사람은 어떤 티셔츠는 냄새가 괜찮다라고 한대요. 근데 사실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누가 입었던 건지 얘기 안 해주거든요. 나중에 미팅을 시켜주면 자기가 좋은 냄새가 나는 티셔츠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정말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유전자형하고 조금 연관이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자신과 너무 비슷한 유전자형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자연 상태에서 그 번식을 할 때 그 너무 유전자가 비슷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데 또 완전히 극단적인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채취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아버지의 채취는 일단 익숙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아버지는요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이 생식 경쟁에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일단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생식 경쟁의 승자. 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전자형 타입과 비슷한 타입의 땀 냄새를 가진 사람을 본능적으로 끌린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 신기한데. 또 이런 연구도 있는데 MHC라고 주 조직 적합성 복합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인데요. 어려운데요. 요것이 이제 냄새로 발현이 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전적으로 가까우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방에서 약간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 호라비 집에서 나는 냄새를 우리 가족은 다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싫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랑 이 MHC 관련된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나 좋게 느낄 수도 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네. 지금 영화 감독이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저는 그 방에 갈 때 인간에게서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아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왜 중산층 집안에서 멀쩡하게 잘 자란 애가 어떻게 인간에서 이런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안 좋은 냄새가. 그래서 막 그 집에 그 방에 막 배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 솔직히 똥 냄새 나요, 진짜 거의. 근데 그 지금 결혼한 아내는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그게 실제 그 진실이었던 거네요. 그렇겠죠, 뭐 유전적으로 굉장히 멀어서 이 MHC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와.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 고약한 냄새를 고약하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냄새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티셔츠 실험에서요. 어떤 여성분들은 이거 너무 고약한 냄새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바닐라 냄새가 난다고 했대요. 바닐라 냄새? 네. 그래서 나는 이게 싫지 않다. 실제로 다르게 느낀다는 거죠. 후각 세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르게 느낀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와, 이것도 신기하네. 답변 왔네요. 이정혜 선생님 답변 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배꼽 냄새를 제가 맡은 게 아니라 시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라고 청취자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냄새 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도 학을 뜨니까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죄송한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사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막 털도 길어지고 털 막 하얘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나이가 들면 체취도 강해지는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달라지고요. 예. 40대 이상부터 이제 피지가 노넨알디하이드 노넨알디하이드. 예, 굉장히 노년이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묘한 공통점이 있는데 오 노넨알디하이드? 이 지방산이 노인 특유의 또 냄새를 만든대요. 그리고 노화로 인해서 이제 분해 속도가 느려지니까 모공 속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냄새가 강해져서 이제 노화성 채취라는 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주로 가슴이나 등에서 많이 난다고요. 가슴이나 등에서. 네. 아 이거 외롭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침샘에 침분비가 적어져서 입이 마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입 냄새도 같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뒤섞이면 이제 노인 냄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이게 거죠. 나이가 많이 들면은 홀로 남는 경우들도 있고 홀로 남으면은 등을 씻기가 어렵고 그래서 노인 냄새가 나는 건가요? 그리고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 이거 너무 슬픈데. 그리고 이 노넨알데하이드는요. 예. 45세 이전에는 거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45세 근데 이후가 그 노년인 건가요? 이후에 이제 조금씩 그 분비량 이게 생성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45세가 이제 기준이구나. 얼굴이 어두워지시네요. 그렇군요. 예. 임민정님 저희 오빠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옷에 잘 배는데 옷을 세탁을 해도 그 냄새가 잘 안 빠져요. 오빠 자신은 옷에서 냄새가 안 난대요. 자기 냄새는 못 맡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이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후각은 굉장히 예민한 감각인데요. 그 예민한 감각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못 살아요. 그리고 가장 쉽게 지치는 감각이거든요. 후각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예.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도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잖아요. 냄새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 때문에 계속 나게 되면요. 자기 냄새는 본인이 못 느낄 가능성이 그러네. 높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자기가 계속 냄새 네. 맡다 보니까 이거는 참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사연이 아닌가. 광묘라님.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의 땀 냄새도 분명히 향긋했는데요.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의 땀 냄새를 맡기만 해도 현기증이 나네요. 사랑에 빠졌을 땐 땀 냄새도 잘 못 맡는 건가요? 이것도 혹시 결혼 후에 후각세포가 지친 건가요? 사랑에 빠졌는데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냄새는 더 심하지 않을까요? 한편으로는 예. 남편분이 결혼하신 다음에 긴장이 많이 풀리셔서 안 씻었구나. 네, 그럴 그럴 수 가능성이 되게 있습니다. 높아요. 사실 결혼 전에는 가끔 보잖아요. 딱 꾸미고 나왔을 때만 그렇죠. 보니까. 데이트할 때 보는 거니까. 향수 냄새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네. 전투태세인 상태에서 만나는 것과 그냥 평시에 만나는 것과는 그러네요. 최유정님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질문 같은데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무용을 시작했습니다. 무용을 시작해서 땀이 많아졌는데 땀이 많지 않았을 때 원래는 땀이 많지 않았는데 운동할 때 평소보다 땀이 많아지니까 힘들어합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땀구멍이 활성화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번 활성화된 땀구멍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땀구멍이 활성화된다? 이게 과학적인 설명인가요? 사실 이거는 운동을 하시면서 평소에 쓰지 않는 근육들을 쓰면서 이제 체열이 발산이 되니까 땀이 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이 시기가 또 이제 땀샘이 말씀하셨다. 많이 발달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의 땀샘은 태어날 때 숫자가 정해진 다음에 점점 줄어들 뿐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냄새, 어떤 그 향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채취에 대해서 냄새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있거든요. 그 막 옛날 생각하면은 그 생각에 따라오는 냄새들이 있어요. 네. 주말 냄새, 일요일 냄새 이런 맞아요. 거. 예. 어릴 때. 예. 이게 특히나 더 어떤 본능적인 감각과 좀 후각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실제로 후각이 기억세포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된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후각신경과 이제 인간의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특정한 냄새가 기억으로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사실 이쪽은 그 이성이라기보다 약간 본능적인 감성 쪽에 가깝거든요. 본능적인 그래서 감성. 그 이성으로 생각해서 떠올리는 게 아니라 문득 우연히 어쩌다가 떠올리는 이런 감성들은 보통 이제 후각이랑 많이 연결이 되죠. 그러면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청국장 냄새에 질색하던 사람이 나이가 들고 나서 청국장 없이는 막 못 견디는 막 이런 거는 그냥 익숙해짐의 차이인 건가요?
입맛도 시간이 지나면 입맛. 변하지 않나요? 많이 변하긴 네. 하죠. 근데 사실 입맛이라는 게 맛이라는 게 냄새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또 익숙해지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뭐 청국장 관련된 연구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이 때는요. 예. 이 미각 신경이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천장 전체와 입 안 전체에 다 분포가 돼 있거든요. 훨씬 예민하겠네요. 그래서 훨씬 예민하게 느껴요. 특히나 그리고 아이들은 쓴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서 그래서 거기에 약을 싫어하는구나. 약간 쓴맛이라든가 뭔가 단맛이 아닌 다른 말이 섞여 있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게 싫거든요. 그 나이 들면. 근데 나이가 들면 예. 미각 세포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렬한 맛이 느껴져야 그게 맛있다고 느껴져요. 아, 야. 세야 맛이. 네, 세야 맛있다고 느껴져요. 3898님 남성 향수를 쓰면은 여성이 남성에게 끌린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아, 요거 제가 좀 아는데요. 예. 이 페로몬 향수라고 해서 예. 요즘 시판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뿌리면은 저 페이스북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뿌리면은 페로몬 향수. 예. 아. 여자분들이 지나가다 뭐 다시 쳐다본다 뭐 예.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인간은 이런 식의 페로몬 영향을 거의 안 받아서 그렇죠. 동물들이 동물들은 페로몬에 예.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요소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쪽으로 제가 봤어요. 그 페로몬이 중요한 동물들은 번식기가 따로 존재하는 그런 그렇죠. 동물들인 거죠. 네. 인간은 딱히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 외모라든가 이런 거 훨씬 많이 봅니다. 아, 그리고 남성분들이 향수 뿌리실 정도면 외모에 신경 되게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긴 하겠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채취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시어머니 배꼽 냄새.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쇼 하리하라 이은희 작가님, 과학과 사람들의 원종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중쇼 내일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넷담 사용 설명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미 보내주신 다이어트 성공담 실패담 이야기가 좀 쌓였어요. 이거 가지고 트레이너분 세 분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요 제임스 베이의 Let It Go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